안녕하세요. 100억 루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일요일인데요. 26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부자의 언어 좀 읽어드릴 건데, 이 책은 벽돌책입니다. 두꺼워요. 제가 한번 다 읽었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부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시간에 관한 분명한 계획. 하루하루는 영혼의 씨앗이고 우리는 그것을 뿌리는 정원사다. 시간이 인생을 이루는 낱낱의 요소라면 삶은 우리의 시간표로 결정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부와 결핍, 둘 다 지난 시간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난다. 정원사가 아침에 제러드를 데리러 구치소로 갔을 때 그의 머리칼은 부스스했고 안색은 잿빛이었으며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뿌였다. 그는 전날 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트럭을 타고 돌아왔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워주자 제러드는 위축된 모습으로 내렸다. 정원사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운전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제러드는 자신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새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고 바에서 술을 마시고 점점 더 일상적인 삶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패배를 선택한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오까지 정원사는 뒤뜰에서 씨앗을 뿌렸다. 제러드가 울타리 건너편에서 다가왔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정원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은 의자가 놓인 곳으로 걸어가 앉았다. 센 칵테일을 마실 텐가?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고마울 거 없네. 자네 부모님은 시내 바깥에 계시고 나는 그저 그 친구들에 대한 호의로 자네를 데리러 간 거야.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제러드, 난 자네를 어릴 때부터 봐왔고 늘 믿었지. 하지만 자네가 궤도를 벗어난다는 건 두려워. 시간을 보내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자네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어. 어느 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게 될지도 몰라. 제러드가 말했다. 아저씨는 나무 한 그루는 각자의 속도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셨죠? 그랬었지. 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지만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어. 자네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져. 자네 시간은 공과금을 내는 것 외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네 행동이 보여주지. 주간 시간표를 보여주게나. 그러면 자네가 삶에서 뭘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지. 시간표를 힐끗 보기만 해도 난 자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하게 해주거든. 제러드의 머리는 숙취로
빙빙 돌고 있었고 현재의 목적 없는 모습을 응호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의 상황에 덫에 걸렸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생활비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갈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꽉 차게 살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방향은 없지. 정원사가 반박했다. 자네는 딱 일주일씩 먹는 걸 생각하면서 일하는 농부 같아. 하지만 현명한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계산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제 신간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누구에게나 시간의 양은 똑같아. 시간표를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삶을 관리할 수 없게 돼. 시간이 없다면 희망을 포기해야 되고. 제게 지금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선 그래 보여.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상황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더 나쁜 건 자네의 잠재력을 스스로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지. 시간은 블록과 같아서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사용하는 시간 위에 쌓이지. 단순해. 시간표는 시간에 관한 계획이다. 경제적 고통은 시간표 없는 시간에서 자라나고 변화를 바란다면 주간 시간표를 변화시켜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어른의 삶에서 야심만만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전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글이 돼서 앤젤라 더크워스는 새로운 성취 공식을 소개한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과.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 재능부터 성과까지 이어지는 데는 노력 요소들이 두 번 작용한다. 잠재력은 한 가지 요소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전적인 요소다. 명확한 목표만 있다고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세입자들이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누구의 삶이 나아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한 번은 둘 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 부부에게 집을 임대해 준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지역사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었다. 부를 열망하면서 야심을 달성할 시간을 만들고 수많은 평범한 행동들을 멀리했다. 물론 몇 년 후에 두 사람은 더 높은 급여가 보장된 학위를 받았다. 부부의 소득은 3만 달러에서 5년 후 8만 4천 달러로 올라왔다. 두 사람의 시간표는 오직 목표 중심이었고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다. 그 아파트에는 부부 합산 4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부도 있었다. 여분의 돈을 위해 부인은 초과 근무를 했고 남편은 시간제로
잔디 관리 사업을 운영했다. 이런 부가적인 노력으로 두 사람은 매년 15,000달러를 더 벌어서 총 6만 달러의 수입을 벌었다. 두 사람은 여기에서 만족했다. 5년 후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삶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이 두 부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현재보다 미래의 방점을 둔 오늘의 시간 활용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을까? 방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작가 지그지글러는 말했다. 찰스 다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누군가 1시간 낭비하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의 시간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얻어내고 평생 얼마나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오늘 보낸 시간이 내일을 말해준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간표에서 시작된다.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을 이길 순 없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금 2월 이제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